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노하우,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적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선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21가지 비밀. 자, 김대원 씨는 경제신문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각지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직장이라는 이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를 쭉 추려봤더니 공통적인 점들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 직장인이라면,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 아닙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자 김대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라. 노력한 만큼 발전하기 어렵다. 차라리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MBTI라는 걸 보면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려니 나하고 합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거나 또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명함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게 되면 찬찬히 살펴보고 잘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부를 때는 이름과 직함을 같이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그 명함을 받으면, 요즘은 유용한 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 앱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혹시 덧붙일 말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자 또 누구 소개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2번 보고 3번 볼 때 아는 체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약속 시간을 정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에 가십니까? 정시에 맞추십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갑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정보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동안의 자기 생각들, 자기 일을 정리하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적어도 상대방보다 먼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대원은 좀 일찍 가라. 그것도 조금 여유 있게 한 30분 전에 먼저 가면 그 사람과의 만남도 여유가 있고 내 생활도, 내 시간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서울처럼 교통이 복잡해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라면 좀 일찍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냐, 얼마나 어렵냐. 김대원은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는 혼자서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또는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요즘은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대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기왕에 몸담았던 직장의 인간관계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인사평을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한테 보통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낼 때 잘 끝내고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직장 생활, 좋은 평을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이 많이 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조직 문화에 맞서지 마라. 왜냐? 조직 문화는 한 명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김대원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오직 오너의 의지로만 가능하다. 제 경험을 봐도 이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일 탑 의사결정권자, 오너,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규칙,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중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맞서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무모하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맞설 수 없다면 감수해야 되고 투덜대지 말아라. 결국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너만 투덜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좀 귀를 기울일 만한 것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 전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정보 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눈빛, 손짓, 몸짓, 그리고 내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리맨들은 어떻게 입는가, 무엇을 입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조직을 향한 무한한 충성이 과연 답일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조직에서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내 자존감, 양심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조직에 충성하지 말아라.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연함을 가져야겠지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까지 훼손해 가면서 적응하지는 말아라.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 조직에서도 빛을 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은 많지만 이 책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 잘 나가는 선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21가지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출간된 지 한 7, 8년이 됐고 신간 서적에서는 잘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거나 또는 중고서점에서 한번 사서 보시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